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챙겨 드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몸이 그대로일까?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토마토는 붉은 보석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심장, 전립선, 치매 예방까지. 효능만 보면 그야말로 만병통치약 같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0년 가까이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토마토는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100% 활용해서 전립선 건강과 치매 예방의 효과를 보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된 섭취 습관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과 7일,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생토마토를 매일 드셨는데도 건강검진 수치는 그대로이고 기억력은 오히려 더 흐려진 것 같고 화장실 가는 게 점점 불편해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가 효과를 못 내는 이유 3가지 실수. 78세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토마토 1개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5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건강검진 수치는 제자리였고 소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나만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김 어르신처럼 착실하게 챙겨 먹었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원인 바로 섭취 방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생으로 먹는다는 점입니다. 생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율이 낮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에 불과합니다. 토마토 속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에 녹여야 체내 흡수가 원활합니다. 익히지 않고 그냥 먹으면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리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익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흡수율이 8배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설탕을 뿌려 먹는 습관입니다. 단맛이 좋다고 하여 토마토 위에 설탕을 뿌리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토마토의 영양을 망치는 행동입니다. 설탕은 라이코펜을 파괴하고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혈당에도 영향을 미치죠. 세 번째 실수는 냉장 보관입니다. 차가운 온도에서 토마토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를 잃습니다. 최대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토마토를 골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익혀서 기름과 함께입니다. 토마토는 익히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고 라이코펜이 체내로 잘 흡수됩니다. 특히 볶거나 끓일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용성이라는 점입니다. 기름에 녹여야 흡수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마토를 익히면서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기름을 함께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조합만 잘 지켜도 라이코펜 흡수율이 6배 이상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탈리아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식습관입니다. 토마토가 들어간 요리를 즐겨 먹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마토 소스 파스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토마토를 오일에 조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 마늘, 양파, 바질 등 건강에 좋은 재료들이 함께 들어가죠. 저도 환자들에게 이 방식을 자주 권합니다. 간단한 조리법만 바꿔도 건강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3세 임정자 여사님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셨죠. 제가 토마토 익혀 드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한 끼만 올리브 오일에 볶은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드시라고 권했죠.
그리고 2개월 후 정기검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손주들 이름이 술술 떠올라요. 식습관 하나가 인지 건강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토마토를 익히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조리해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탕은 라이코펜을 파괴합니다. 단맛 때문에 습관처럼 뿌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겐 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건강한 채소지만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라이코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는 전분이 많고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더디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위장 건강도 중요한 만큼 토마토와의 궁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시원한 채소지만 토마토와 함께 먹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오이 속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영양소 손실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시중 케첩입니다. 케첩은 토마토로 만들어졌다고들 하지만 대부분 설탕과 방부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절대 건강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식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 조합들은 치매 예방, 전립선 건강, 눈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익힌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은 말 그대로 궁합이 딱 맞습니다.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무려 6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식 토마토 요리 대부분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콜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이코펜과 콜린이 함께 작용하면 뇌세포 보호 효과가 커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토마토 볶음 반숙 계란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세포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도 잘 되니 시니어 분들께 제격이죠.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관을 청소하는 식품입니다.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혈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 큰 효과가 납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알리신이 풍부하죠. 여섯 번째는 로즈마리입니다. 항염 작용이 있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당근입니다.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의 결합은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좋은 효과를 보려면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색깔을 보셔야 합니다. 진하고 선명한 붉은색이 좋습니다. 색이 고르지 않거나 연한 빛을 띠는 토마토는 익지 않았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만졌을 때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하며 껍질에 흠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이 신선합니다. 꼭지 근처가 푸르스름하고 단단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토마토는 얼굴 대신 꼭지를 보고 고르라고 말씀드립니다. 보관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영양소를 잃는 지름길입니다.
토마토는 냉장 보관 시 라이코펜과 비타민 C가 30% 이상 감소합니다. 가장 좋은 보관법은 실온에 놓고 꼭지가 아래로 향하게 두는 것입니다. 꼭지 부분이 공기와 맞닿지 않도록 하면 수분이 덜 날아가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45일은 충분히 보존됩니다. 이제는 이론을 넘어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한 끼를 준비해 보세요. 먼저 올리브 오일을 팬에 두르고 마늘과 양파를 볶아 향을 내줍니다. 그 위에 깍둑 썬 토마토를 듬뿍 넣고 중불에서 15분간 천천히 끓입니다. 마지막에 로즈마리 가루를 한 꼬집 넣으면 향이 배어들며 완성됩니다. 이 소스는 파스타에도 어울리고 밥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두부조림에 얹어도 좋고 계란 프라이와 곁들여도 좋습니다. 변화를 위해 꼭 복잡한 요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믹서가 있으시다면 껍질째 갈아 만든 토마토 주스도 좋습니다. 껍질에는 라이코펜의 40%가 들어 있습니다. 설탕은 넣지 마시고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함께 넣어 갈아보세요. 기름이 들어가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혹은 삶은 계란과 함께 한 접시로 차려도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요일별 실천 루틴입니다. 월, 수, 금에는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식사. 화, 목, 토는 토마토 주스 또는 두부계란 조합. 일요일은 즐기는 날로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정미영 할머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76세로 치매 걱정이 너무 크셔서 밤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자주 물건을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 속상해 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아침 5분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그리고 계란으로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하셨지만 3개월 뒤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손주 이름이 안 헷갈려요. 머릿속이 맑아진 느낌이에요. 그때의 미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5분의 실천은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겠어요? 익힌 토마토 한 조각, 올리브 오일 몇 방울, 계란 한 알. 이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기억력, 면역력,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변화된 내일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낮고 설탕이나 냉장 보관은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반면 익히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 흡수가 6배까지 증가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계란, 두부, 양파, 마늘, 로즈마리, 당근 등이 있고 반대로 오이, 감자, 시금치, 설탕, 케첩은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올바른 보관법도 기억하세요. 꼭지 아래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작고 지속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주변에 토마토를 즐겨 드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삶은 함께 나눌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